네. 검사 탄핵이 물 건너갔다는 분 계시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어, 검사 탄핵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어, 맥 빠지게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인데 뭔 또 그런 얘기들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주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전현희, 김병주 막판 돌풍입니다. 전당대회 소식이에요. 오늘 서울에서 투표가 있었죠. 오후 한 서너 시쯤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보고 많은 분들이 한숨 쉬신 분도 있었고요. 결과 보고 그럼 그렇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결과를 보고 느꼈어요. 아, 그럼 그렇지. 예.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민주당 오늘 서울 전당대회 참 이제 드디어 막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은 끝났어요. 내일 이제 전국 투표가 있죠.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뭐 대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투표하는 그런 때가 될 거고요. 여론조사도 이번에 포함이 될 겁니다. 마지막 투표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마지막 투표가 사실 또 좀 보면 이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직전 대선 경선 때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앞서 나갔습니다만 딱 한 군데에 진 곳이 있었죠. 거기가 바로 이 전 당원 투표한 부분하고요. 여론조사하고 합친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큼 뭐 여론조사 비율이 그렇다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순위 변동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결과가 글쎄 최종 결과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내일 뚜껑을 또 열어봐야 알 겁니다. 제일 이게 막판에 이 변동이 큰 것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거거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 중도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통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순위가 바뀌거나 큰 대세가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분도 계십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서울 쪽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당대표 결과가 나왔죠. 서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역시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6.2%, 김지수는 1.3%.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호남에서 10%가 넘는 표를 얻었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 훨씬 못 미치는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쪽 유권자들이 김두관한테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고 표를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이 표의 의미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 같은데 아마 김두관 후보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조금 착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늘어놓고 있죠. 결국 자기 표를 자기가 스스로 깎아먹고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90%가 넘는 지지표를 받으면 조금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김두관이 좀 선전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선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말을 그따구로 하는데 누가 김두관한테 표를 주겠어요. 그죠? 서울 쪽 투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더 참혹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700여 명 정도가 재외국민에서 투표를 한 것 같은데 김두관은 6표 나왔습니다. 1%도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이게 현실인 겁니다. 자, 어쨌거나 당대표 경선은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도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거기서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표가 나올지는 봐야겠죠. 자, 그리고요. 최고위원 득표를 보겠습니다. 서울권 득표예요.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은 김민석 의원이죠. 20.88%를 얻었습니다. 2위는 전현희 의원입니다. 17.4%를 얻었습니다. 엄청 선전한 거죠. 지난주 5위, 6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2위까지 치고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표 차이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3위는 김병주 의원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수도권 쪽에서 대체로 보면 김병주 의원이 많은 표를 얻었고요. 영호남권에서 조금 부진했었고 충청권에서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만 역시 막판에 또 힘을 냈습니다. 4위는 제가 한준호 후보죠. 한준호 후보가 14.25%로 4위를 기록했고요. 5위가 이현주 후보 10.9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위가 정봉주 후보예요. 8.61%. 이럴 줄 알았어. 약간 좀 꼼수를 썼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면서 더 표를 못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권 투표를 앞두고 경기권까지 다 투표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명표를 얻을 만큼 다 얻어놓고 막판에 이제 비명계한테 손을 내밀겠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작전으로 보여요. 다른 변명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은 이른바 반 이재명계 이런 사람들의 투표가 막판에 몰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표하지 않은 그 당원들이 투표를 하거나 또는 일반 여론 투표에서 상당히 선전할 수 있다. 이런 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 권리당원들의 투표에서는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배신을 했다. 이런 얘기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6위예요. 자, 전체 흐름이 이렇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위, 전현희 2위, 김병주 3위, 한준호 4위, 이현주 5위, 정봉주 6위, 민영배 7위, 강선우 8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7위 민영배 후보하고 정봉주 후보하고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정도입니다. 6위와 5위 표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권 밖으로 확실하게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적 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외국민 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역시 김민석 후보가 1위고요. 김병주 후보가 2위, 전현희가 3위, 4위 한준호, 5위 이현주, 6위 정봉주, 역시 6위가 정봉주네요. 7위 민영배, 8위 강선우입니다. 9.85%밖에 안 됩니다. 2위 김병주 후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참혹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반에 1위를 달린 후보가 이렇게까지 됐다. 이건 자업자득이지 뭐라 그러겠어. 자, 누적 득표를 보겠습니다.
누적 득표 순위는 보면 이래요. 김민석 후보가 1위입니다. 득표율은 18%, 누적 득표는 14만 표예요. 2위 김병주, 3위는 정봉주, 4위 한준호, 5위 전현희, 6위 이현주, 7위 민영배, 8위 강선우, 이 순서대로입니다. 득표수는 김민석 후보가 14만 표, 김병주 후보가 10만 7천 표, 정봉주 후보가 10만 6천 표, 약 1000여 표 차이로 김병주 후보가 2위에 올랐고요. 한준호 후보와 정병주 후보의 사이는 약 3,000표 정도 납니다. 전현희 후보와 정봉주 후보와의 사이도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여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요, 내일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현희 후보까지 정봉주 후보를 제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순위 변동이 막 생길 수 있는 거죠. 이현주 후보는 지난주에까지는 5위였습니다만 이번 주는 전현희 후보한테 5위를 내줬습니다. 표 차이는 만여 표 차이입니다. 전현희 후보가 국회 법사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현희 후보의 이 막판에 이런 그 돌풍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당원들이 원하고 있는가, 지지자들이 원하고 있는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순위 변동 지난주와 비교해 볼게요. 일단 2위와 3위가 바뀌었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3위로 내려갔고요. 김병주 후보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 차이는 1000여 표 정도예요. 그리고 5위, 6위가 바뀌었죠. 5위, 6위는 전현희 후보가 5위로 올라갔고요. 당선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현주 후보가 6위로 밀려났습니다. 순위 변동이 좀 있는 거죠. 내일 투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 순위 변동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네요. 추가 순위 변동,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준호 후보가 내일 지금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봉주 후보를 앞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표 차이가 좀 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기세라면,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오늘 같이 부진하다면 순위 바뀌는 거는 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오늘 지금 2만 표 이상을 앞질러 나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표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별 득표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보여드립니다만 이 상황은요, 빨간색이 1위입니다. 분홍색은 2위고요. 초록색이 3위입니다. 보시다시피 김병주 후보는 인천, 강원, 제주, 경북, 경기, 대전, 서울에서 선전했고요. 정봉주 후보는 인천, 제주, 강원, 대구, 경북까지는 선전하다가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충북에서 그러니까 중반부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남, 광주로 내려가면서 부진이 좀 심화됐고요. 경기와 대전에서 조금 만회하나 싶더니 서울에서 다시 완전히 망쳤죠. 민영배 후보는 광주와 전남에서는 크게 선전했으나 다른 지역에서 선전을 하지 못했고요. 김민석 후보가 꾸준히 1위를 달려오면서 최종 득표에서도 1위입니다. 이현주 후보는 1, 2, 3위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고르게 득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조금 부진했죠. 그래서 전현희 후보한테 빼앗겼습니다. 한준호 후보는 중반부에 힘을 좀 냈죠. 후반부에서도 여세를 좀 몰고 있습니다만 광주, 전남, 전북 여기에 분위기는 좀 이어가지 못했네요. 한준호 후보는 부산과 경남에서도 선전했었습니다.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권에서 조금 부진했으나 역시 이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서 선전하면서 순위가 앞으로 쑥 올라오게 됐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겠죠. 오늘까지 이 투표 결과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죠. 전현희와 김병주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투사의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다 상당히 유순해 보이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에 국힘당 의원들과 정말 드러내놓고 결전을 벌였습니다. 유순하지만 강단이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덕분인 거죠. 이걸 보면은 대중들이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라는 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투쟁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중들은 투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을 뜰 수 있고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에 입성하기를 대중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전현희, 김병주 이 두 사람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엉뚱하게 중도층 어쩌고 하는 얘기라든지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칼을 들이민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지자들이나 이 당원들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태도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도층 확장 운운하는 얘기가 그게 어디까지나 자기들 소위 말하는 수박적 사고방식, 워터멜론틱한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한테나 이게 먹히는 이야기이지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도 확장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 중도 확장이란 말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주장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이 투표 성향을 보면 35%는 정말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을 지지하겠다, 국힘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투표를 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더라도 힘이 센 쪽, 지금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휩쓸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중도 확장, 우리가 목소리를 낮추고 투쟁 수위를 낮춘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편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구나, 민주진영이 수세에 몰리는구나 라고 해서 저쪽 애들한테 붙어가지고 오히려 민주진보진영을 공격하기에 더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수구적폐 언론들은 이런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죠. 그리고 중도층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따라서 언론에서 이렇다 그러면 그리 흘러가고 저렇다 그러면 절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중도 확장을 하려면은 우리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 주장을 희석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디 언론사 하나 어떻게 인수해가지고 우리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우는 게 그게 더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결과가 전현희, 김병주 이 두 사람의 선전으로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보자면 이제 정봉주 의원의 유기 추락이죠. 예, 뭐 이거는 뭐 달리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뭐 누차례 말했습니다만 정봉주 의원이 정말로 뭔가 생각이 있다면 박원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박원석의 말이 틀렸다. 박원석이 거짓말이었다. 라고 말하는 게 맞고 박원석 고소하는 게 맞아요. 끝까지 고소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박원석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 안 했고 막판에는 내가 박원석한테 그런 말을 하기는 했다. 라는 식으로 인정하고 말았잖아요. 뭐 이 상황에서 뭐 표를 더 받기를 바라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거는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나가지 않고 이낙연을 추종하고 있는 이쪽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판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정봉주 지지해주는 그거 하나 바라고 있겠죠. 저는 그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꾹 다물고 있다가 막판에 뻥 터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쉴드 안 돼요. 그리고 다 좋은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십니다. 박원석은 당 밖에 있는 사람 아니냐. 민주진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서 뭐 하느냐. 아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서 왜 당원들에 대해서는 명팔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인 것이 정말 이재명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그런 자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열성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진짜 진성 제대로 된 지지자들까지도 도매급으로 묶어가지고 비방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쉴드를 못 칩니다. 지지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지지하셔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정봉주 의원 더 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네.